네, 그럼 이어서 대기 안정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대기 안정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원입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먼저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A의 바위는 내가 변화를 주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죠? 이렇게 변화를 주었는데 제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그 다음 B의 바위는 내가 변화를 주었어. 그랬더니 경사가 더 표현이 안 됐지만 만약 계속 경사가 있다면 영원히 변화를 유지하려고 하죠. 변화하려고 하지 계속. 따라서 계속 멀어진다. 이거는 불안정 상태, unstable이라고 합니다. 이때 대기 안정도를 이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대기 안정도란 공기덩어리를 상승, 하강시켰을 때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안정한 공기는 고도를 변화시켜도 다시 제자리 고도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연축 운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기 안정도가 불안정이다 라고 한다면 고도를 변화시켰을 때 내가 변화시킨 방향으로 영원히 상승하려고 한다거나 영원히 하강하려고 해서 연주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대기예요. 이때 만약에 공기덩어리가 파란색으로 상승하거나 하강을 한다면 반드시 단열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이때 주변 공기는 그 지표면의 환경에 따라서 이미 기온이 고도에 따른 기온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온 감률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공기가 상승할 때 영원히 상승할지 아니면 좀 상승 안 하려고 하고 대기 운동을 안 할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기온 감률이에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에 따라서 대기 안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먼저 여기가 처음 있지야. 근데 단열적으로 공기가 하강하거나 상승할 때는 반드시 단열선을 따라가야 돼요. 알았죠? 근데 주변의 환경은 어떤 기온 분포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온 감률은 그날 딱딱 정해지긴 하지. 1번 상태. 어떤 환경 기온이 이런 상태일 때는 안정도가 어떤지를 살펴볼게요. 자, 공기덩어리가 상승해. 단열선을 따라서. 그랬더니 올라갔더니 주변보다 온도가 낮잖아. 그치? 그러면 올라가게 했는데 제자리. 다음 하강시켜. 단열선을 따라 하강시켰어. 고도를 내렸는데도 주변보다 기온이 높아서 내가 손을 놓았더니 제자리. 그쵸? 따라서 기울기만 놓고 비교했을 때 결국 이렇게 환경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작게 되면 단열 변화하는 그 기온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상승을 시켜도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기온 감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쉬워요. 따라서 이 안정한 공기는 연직 운동이 억제됩니다. 그 다음 어떤 공기가 있어. 이 지역의 환경 기온은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지금 이때 이 공기가 어떤 원인으로 단열적으로 상승을 했어. 그랬더니 주변보다 기온이 높죠. 따라서 이 공기 덩어리는 상승을 살짝 해도 영원히 상승해. 다음 하강을 시켰어. 어떤 이유로. 그랬더니 주변보다 기온이 낮네. 늘 낮네. 영원히 하강. 따라서 변화를 계속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상태는 불안정. 어떨수록 단열 감률보다 기온 감률이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승시켰을 때 기온이 떨어지는데 단열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늘 주변이 온도가 더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상승시켰지만 내 공기는 영원히 계속 올라가. 빠이빠이 불안정. 이럴 때는 연직 운동이 아주 활발해서요. 구름도 저군형이 생겨요. 마지막 중립. 이때에는 기온선과 단열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서 내가 공기를 상승 하강시켰을 때 주변과의 기온이 똑같으니까 힘을 뺐을 때도 그냥 내가 올린 만큼만 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중립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태, 중립 상태는 기온 감률과 단열 감률이 똑같아서 연직 운동은 그냥 약하게 일어난대요. 이해했죠? 다음, 수증기의 포화 여부에 따른 대기 안정도. 이게 찐입니다. 눈치채셨죠? 여기가 완전 중요해요. 구간을 3개로 나눠요. 먼저 A 구간. 이 구간은 봐봐, 애초부터 수분 단열선 기울기보다 건조 단열선의 기울기가 더 누워 있습니다. 알았죠? 이 단열 감률의 기울기는요, 늘 말했지만 기온선에 붙을수록 더 기울기가 큰 거예요. 즉 기온이 감소하는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야. 그런데 오히려 기울기가 이럴 때가 있어. 이거는 기온 감률이니까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경우는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죠. 따라서 감률의 기울기로 말하면 이거는 음의 기울기야.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상태를 보세요. 기온 감률이 지금 이렇게 역전층일 때는요, 기울기가 오히려 음의 기울기를 갖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그냥 엄청 작은 거예요. 음의 기울기야. 따라서 역전층은 그냥 보자마자 무조건 안정이야. 먼저 일단 A 구간 한번 설명해 볼게요. A는 건조 단열 감률보다 기온 감률이 더 크죠. 따라서 이 상태는 포화 여부에 관계없이 불포화든 포화든 무조건 절대 불안정. 기온 감률이 크면 클수록 불안정. 기온 감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 다음 C를 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수분 단열 감률보다 기울기가 더 작죠. 그치? 이 C 상황에 바로 이것도 들어가는 거야. 이런 기온 감률이 있다면 이것도 수분 단열 감률보다도 더 작은 기온 감률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보다 여기 있는 모든 기온 감률은 다 C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C 상황은 단열 감률이 환경 기온 감률이 수분 단열 감률보다 작아. 이 상태는 뭐다? 절대 안정이다. 알았죠? 마지막 B. 이 사이 기울기를 갖는 데가 있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는 수분 단열 감률보다는 기울기가 크고 건조보다는 기울기가 작죠. 따라서 환경 기온 감률이 수분 단열보다는 크고 건조 단열보다 작을 때는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안정도가 결정되니까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합니다. 살펴보면 선생님 말했어요. 기온 감률이 크면 안정, 기온 감률이 다시 정정, 기온 감률이 크면 클수록 불안정, 기온 감률이 작을수록 안정. 보세요. 불포화 공기일 때, 즉 감마 D보다 환경 기온 감률이 작죠? 따라서 불포화 공기에 대해서는 안정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포화 공기일 때는 포화 공기에 대해서 기온 감률이 크죠? 따라서 포화 공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안정. 따라서 포화 여부에 따라서 안정 불안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상태는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고도에 따라서 대륙권은 원래 기온이 점점 하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도가 높아질 때 이렇게 기온이 같이 상승하는 이런 층도 있어요. 이건 역전층이라고 해요.
역전층이 낄 때에는 대부분 안개 같은 것들이 잘 껴요. 태양이 지고 나면 빠르게 지표면 땅바닥에 먼저 냉각되죠. 그러면 지표와 닿아있는 공기가 더 빨리 차가워져요. 그래서 지표와 붙은 공기가 더 차갑고 오히려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더 따뜻해지는 이런 층이 새벽에 잘 생기죠. 역전층. 이럴 때에는 지표가 차가우니까 안개가 잘 생겨요. 이 대륙권의 평균적인 기온 감률이 약 6.5도씩 per km거든요. 이 값은 건조, 그러니까 10도씩 per km보다는 작고, 그리고 수변보다는 크죠. 5도씩 per km보다는. 따라서 우리 대기도 조건부 불안정 대기인데요. 평균적으로는. 근데 불포화 공기라고 한다면 안정한 거죠. 왜냐? 불포화 공기는 올라갈 때 건조 단열선을 따르기 때문에 건조 단열선을 따라갔을 때 여기 이거 따라가야지. 건조 단열선을 따라갔을 때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포화 공기에 대해서는 안정해. 근데 만약에 그 공기가 포화 상태라면 지표에서 수변선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주변보다 올라갔을 때 기온이 더 높죠? 계속 올라가. 따라서 포화 공기라면 불안정해. 그쵸? 그래서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했네요. 역전층. 다음 퀘스천. 가나에서 상승 응열고도를 구하래. 쌤 말했죠? 단열적으로 변화할 때 반드시 단열선을 따라가는데 건조선에서 수변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결국 이때부터는 포화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T랑 TD를 주어주지 않았어도 그냥 기울기만 보고 꺾이는 지점이 상승 응결고도 H라는 점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가나 모두 상승 응결고도는 2km입니다. 알았죠? 이걸 역으로 계산할 때 여기에서 이슬점 감률이 1km당 2도씨니까 이슬점 감률로 내려가면은 지표에서 이슬점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지표에서 이슬점도 구할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가나에서 대기 안정도를 판별을 해볼게요. 지금 가는 기온선의 평균적인 기울기가 대략 수변보다도 더 크네? 그쵸? 기온 감률이 크다? 안정하다. 따라서 가는 절대 안정입니다. 나는 기온 감률 선이 건조 단열선보다도 더 누워있죠? 즉 기울기가 더 크죠? 따라서 이 경우 나는 절대 불안정이에요. 이때 그러면 구름이 어떤 게 생기냐? 절대 안정하다고 하면 그냥 그 높이만 유지하면서 추군형이 넓게 깔려요. 추군형. 그런데 절대 불안정은 좌군형이 높이 쌓여요. 대류가 활발하니까 높이. 마지막 구름의 생성을 그려보자. 자, 여기도 지금 건조해서 수변으로 꺾였어. 여기 이 지점부터. 따라서 이 고도가 상승응열고도 H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구름의 밑면의 높이, 즉 운저고도예요. 운저고도. 이때 계속 수분 단열선을 따라서 이제 올라갈 텐데 늘 주변보다 내 공기, 구름의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 그런데 2km를 넘어가게 되면은 수분 단열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온이 주변보다 낮아서 2km 이후부터는 자발적인 상승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구름은 그린다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려야 돼요. 2km까지만. 다음 여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상승 응결고도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구름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수분 단열선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기온보다 구름의 온도가 낮아버리네?
상승 불가능. 따라서 높은 저근형을 못 만들고 그냥 상승 응결 고도에서만 쭉 구름을 넓게 퍼뜨리는 이런 추근형 구름을 이렇게 넓게 만든다는 거지. 알겠죠? 이해를 꼭 하셔서 여기를 잘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